네, 우리는 지금까지 1강에서 그림책으로 배우는 죽음, 2강에서 그림책으로 배우는 상실, 이번에 3강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의 마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분명히 그런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내 삶의 마무리의 장면,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상상해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삶의 마무리 장면을 그림책에서 미리 만나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4권의 그림책을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그림책은. 그리고 그림책은 내가 그림책을 읽지만 사실은 그림책이 나를 읽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나도 모르게 내가 읽힘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림책을 통해서. 지나간 시절의 나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데 첫 번째, 죽음을 거부하는 삶.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죽음을 거부하는 삶이란 어떤 걸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림책, 사과나무 위에 죽음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이 그림책은 카트린 셰러라는 작가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는데 박선주 선생님이 옮겼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게 2개의 동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여우와 이게 뒤에 그림자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펼쳐볼게요. 이렇게 다르죠? 이 앞표지 뒷표지에서 이야기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진행된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이때는 외면하잖아요. 이때는 포옹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그림책에서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이 여우가 만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여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자기가 가꾸는 사과나무에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할아버지 부부가 늙어가지고 이제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다 쫓아버려요. 다 쫓아버리니까 이제 동물들이 안 오죠. 그런데 어느 날 족제비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 가만 안 두겠다 하니까 제가 소원 한 가지 들어드릴 테니까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소원? 소원 그게 뭐지?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사과나무에 손대는 녀석은 그 자리에 딱 붙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수리수리 말소리 해가지고 소원을 들어주고 자기 목숨을 구한 다음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모든 동물들이 오는 족족 나무에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죽음이 찾아왔는데 할아버지가 어서 오세요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얘가 이제 할아버지가 머리를 쓴 거예요. 붙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나무에 올라가 사과 좀 따달라고. 그러니까 죽음이 가서 말을 듣고 올라간 거예요. 사과를 땄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붙어버린 거죠. 붙어서 꼼짝 안 하게 돼요. 이렇게 여기에.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계속 잘 살고 죽음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데 인생이라는 건 어때요? 마지막이 있잖아요. 이 할머니가 죽은 거예요. 할머니가 죽고 나니까 할머니 죽고 난 인간들의 삶에서도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할아버지의 삶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어때요? 나와 동시대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도 굉장히 정말 재미 그리고 삶의 어떤 의지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사는 거예요.
몇십 년 영원히 사는 거죠. 죽음이 붙어 있으니까. 내 죽음이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1000년, 2000년, 3000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새로운 세대는 태어나고 나와 공감해 줄 수 있는 세대는 다 죽고 그런데 죽음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나무 위에서.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려와 하고 죽음을 풀어준 거예요. 네. 근데 이 보세요. 눈을 어떻게 됐나. 이 눈을 보면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늙고 노쇠했는지 이 털들도 우리가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이렇게 눈이 이렇게 그 백내장 같은 걸 앓기도 하고 하면서 눈동자가 흐릿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죽음과 화해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너를 가둬뒀구나.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죠.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여우 할아버지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장면과 시작하는 장면이 이 이야기의 전개를 약간 암시하죠. 이 책에서 우리는 죽음을 거부한다는 게 어떤 건가. 그런데 이 책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죠. 현대인들에게 의술이 발달한 점점 발달해가는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죽음을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의사에게 나의 죽음을 맡겨놓고 살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우 할아버지의 이야기지만 우리도 죽음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이러한 여우 할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거부한다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러한 토론을 해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정말 나도 죽고 싶었다. 그런 생각 많이들 이야기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럼 나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어떨까? 그런데 죽음은 항상 준비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애니의 노래는 미스카 마일즈라는 작가가 글을 썼고 피터 페놀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굉장히 섬세한 펜화 같은 걸로 그렸거든요. 노경실 작가가 옮겼는데 이것도 그림책을 항상 보실 때 표지를 펼쳐보는 거예요. 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 너무 멋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지를 안 펴보거든요. 물론 어떤 그림책은 이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책은 뭐냐면 나바호 인디언 소녀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이란 뭔가, 그리고 나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미리 해보게 하는 또는 미리 책 속에서 경험해보게 하는 아주 좋은 훌륭한 책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색깔도 별로 없어요. 펜화로 돼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돼 있어요. 네. 할머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대가족이죠. 그러니까 할머니랑 아빠랑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엄마랑.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니야, 너도 이제 배틀 짜는 법을 배워야 될 때가 됐구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될 때가 됐구나. 그 말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얘랑 이야기를 하면서 애니야, 배틀 짜는 법 배울래? 그러니까 애니가 이제 벌써 아는 거죠. 싫다고 그래요. 싫다고 하면서 이제 내적인 갈등을 계속 겪는데 이 엄마가 양탄자가 다 짜지면 할머니가 땅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갈 거다. 땅의 어머니에게로 가게 된다는 걸
이제 할머니는 알고 계셨는데 엄마,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엄마에게 애니가 질문을 던지지만 실은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니야, 할머니는 땅과 고요태, 나무와 하늘의 새들과 함께 사시는 분이야. 그래서 네 할머니와 같은 분들은 평생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지. 그러면 한숨을 쉬어요. 그 말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아이도 할머니가 곧 돌아가실 거라는 걸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해방을 놔요. 이 양탄자가 끝나지 않게 되도록 그 마음을 알겠죠. 네, 그래서 해방을 놓는데 이제 학교에서 엄마를 불러오도록 말썽도 부려요. 말썽도 심지어는 그럼 말썽도 부리고 해서 계속 이제 할머니의 마지막을 자기 나름대로 연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일찍 일어나서 심지어는 여기 목장에 있는 그 양의 목줄에 달려있는 종을 벗겨내고 양들을 다 내쫓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이 그걸 찾으러 나가면서 또 못 잘 거 아니에요. 예. 그랬는데 우리의 지혜로운 어른들은 그 아이들이 하는 일이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가 이 애니를 데리고 사막의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앉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니야, 아침에 동쪽에서 뜬 해는 저녁에는 땅으로 돌아간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는 뜨고 진다. 이게 애니가 이해하는 거예요. 할머니 말을 듣고 아, 해는 뜨고 지지. 선인장은 영원히 활짝 필 수가 없어. 맞아. 꽃잎은 말라서 땅에 떨어진지. 그러면서 할머니의 말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언젠가는 아까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땅의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아, 자신에게까지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아, 나도 언젠가는 땅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아까 로버트 잉펜이 그렸던 그 책 살아있는 모든 것은에서도 시작과 끝 사이에만 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끝이 지나면 어딘가로 돌아간다고 이 할머니는 생각하고 이 인디언 이들은 죽음을 그런 식으로 바라본 거죠. 죽음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습 목표. 이 그림책들을 통해서 나만의 어떤 죽음관을 갖고 있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네, 오늘 1cm 이쪽을 보다가 1cm만 이쪽으로 보면 몇 년 후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좀 더 바람직한 저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할머니랑 말없이 손을 잡고 돌아오면서 엄마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나 이거 배틀 짜는 거 배울 거야. 굉장히 문학성이 높은 작품이죠. 네. 저는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특히 우리나라의 힘든 교육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자기가 지향하는 아주 높은 가치 그런 것들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이러한 죽음에 대한 사유 이런 것들이 지니는 힘을 아이들과 나눠본다면 청소년들도 좀 더 멋진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청소년들만 이런 게 필요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첫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그 경험은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책들은 어린아이건 학생이건 어른이건 죽어가는 노인이건 누구에게나 어떤 삶의 방향을 제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 있는 매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책들을 다 없앴어요.
그냥 내가 말로만 해요. 그건 상상해 보세요. 그 깊이와 넓이는 굉장히 다르죠. 예. 그럼 다음 책 볼게요. 죽음을 앞두고 남기고 싶은 것. 자, 지금 책을 보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죽음을 앞두고 나는 뭘 남겨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기는 것들은 대부분 크게 두 가지예요. 물리적인 것, 그 다음에 정신적인 유산. 예, 그런 것들인데 이 할머니는 무슨 선물을 남겼을까? 이 표지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돼요. 이 책은 론 브룩스라는 사람이 그렸고, 론 브룩스는 세계적인 작가예요. 아주 그림이 아름답고, 마거릿 와일드라는 작가가 글을 쓰고 최순희 스님을 옮겼는데 이것도 한번 펼쳐볼까요? 네.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죠? 이렇게만 봤다면 너무 아쉽죠? 네, 그럼 보겠습니다. 이렇게 면지에 이렇게 일렁이 있는 호수에 윤슬? 근데 윤슬이 이 컬러가 가장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 작가가 심심해서 점 하나를 찍은 건 없거든요. 그림책에서 점 하나라도 그림 작가는 심심해서 찍진 않아요.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이 윤수를 이렇게 컬러를 다양하게 샜다는 것은 작가가 삶의 모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읽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들이 이 책을 읽을 때 또 다르게 느껴질 수 있죠. 할머니가 무슨 선물 남겼냐면 할머니가 어느 날 오직 이 손녀하고만 둘이 살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없이.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지 알겠죠. 절대적인 보호자고 할머니 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이 손녀에게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걸 함께 하다가 이제 이 돼지의 표정 좀 보세요. 할머니가 안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있나 걱정되는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못 일어나겠다 그러면서 준비해야겠다고 따라 나서라고 하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할머니 돼지는 책을 도서관에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맞는 자의 준비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책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은행에 가서 돈을 전부 찾았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해지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나도 언젠가는 도서관에서 다시는 책을 빌리지 않을 때가 오겠구나. 이 책을 읽을 때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준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림책을 읽는 걸로. 그리고 외상도 다 갚고 그러면서 돈 얼마를 손녀한테 쥐어주면서 이제 현명하게 잘 쓰라고. 그런데 잔치를 해야겠다고 뜬금없이 할머니가.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할머니가 손녀를 데리고 나가서 저기 보아라. 나뭇잎에 햇살이 반짝이는 거 보이지? 예. 그리고 구름이 수다쟁이들처럼 하늘에 모여 있는 거 보이지? 예. 연못에 정자가 비치는 거 보이지? 그리고 새들이 제재거리는 소리, 흙냄새 그러면서 비도 맛보자고 그래요. 할머니가 점점 죽어가는 과정을 그린 거예요. 마지막에 손녀가 할머니를 안아드리고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음악을 연주해주고 할머니는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 이 손녀 돼지 옆에 오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오리는 이 책 어딘가에서부터 이 손녀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 어떤 애가 저 오리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오리가 나왔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오리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전부터 작가가 그림 안에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하나. 그래서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정신적인 가치, 나는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남겨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맞이하는 죽음이란 과연 뭔가 우리가 추상적으로 막연히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줘. 사진 그림책이에요. 네. 이 책은 절판됐는데 그 전자북으로 지금도 그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기자가 지금 보면 사진이잖아요. 기자가 이 엘마 할머니와 가족 관계를 맺은 기자가 이 할머니의 죽음을 앞두고 그 죽어가는 임종기를 동행하면서 계속 사진을 찍은 걸 이야기로 엮어서 책으로 만든 거예요. 혈액암에 걸렸어, 이 할머니가, 엘마 할머니가. 그랬는데 이 할머니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스타키티라고 고양이에요, 고양이. 근데 이 이야기는 아까 보고 싶은 엄마는 6살짜리 아이가 계속 자기 엄마를 잃은 그 애도에 대한 일기, 애도 보고서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엘마 할머니의 임종기를 이 스타키티라는 고양이가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화자가 이 스타키티예요. 설정도 재밌죠. 마지막 1년을 저는 이 책을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선생님들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뭐 산소에 열심히 가거나 뭐 장례를 그럴듯하게 치러드리는 것보다 마지막 1년의 기록을 이렇게 남겨보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해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는 죽음을 아까 사과나무 위의 죽음처럼 거부하지 않고 맞이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을 향해서 죽음과 손잡고 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족의 역사를 써요. 85살인데.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의 사진을 정리하고 이제 내가 써서 남겨두지 않으면 다 잊어버린다. 그러면서. 그리고 외출할 때 화장도 해요. 그런데 할머니 옆에서는 이 고양이가 계속 지내게 되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은 할머니가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점점 더 자기 자신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장면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예요. 그게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이제 내가 충분히 오래 살았다. 자기 삶에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충분히 오래 살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조용히 눈을 감고 싶구나. 평소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책을 보면서 저도 계속 이 말을 읊조리고 애들한테도 하거든요. 그리고 병이 심해져서 의식이 없어지더라도 의료기구를 잔뜩 주렁주렁 매달고 무리하게 생명 연장시키지는 말아달라 하는 서류. 그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예요. 그거에다 서명을 하는 장면이에요. 네. 그리고 할머니는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 것 같다고 스타키티는 말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과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어느 가족 하나 할머니 그건 안 돼. 왜 연명의료를 거부하냐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가족들은 평소에는 다 동의를 해요. 그러나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숨쉬기가 막 힘들어지고 호흡이 가빠지면 내가 그냥 연명의료를 해달라고 안 하면 불효가 되는 것 같아서 그 순간에 내가 부모님에 대한 판단을 동의를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할 때 내 손으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두면 자식들이 부모의 뜻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가 갈등을 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19세 이상 성인이면 이런 걸 써놓자는 그런 운동이 바로 사전 연명으로 실천으로 이어졌던 게 그 법제화로 다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피부 손질도 하고 이렇게 아주 유쾌하게 보내요. 그러다가 계속 지켜주는 거예요. 이 고양이가.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정 호스피스의 도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책에서 가정 호스피스란 뭔지도 간접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는데 이렇게 포옹을 하게 돼요.
호응을 하면서 이제 할머니가 떠난 병실 이렇게 침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할머니는 지금 여행을 떠나셨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할머니는 가고 없는 이 밖에 벤치에서 테이블에서 엘마 할머니 같이 살 수 있어 정말 고마웠다고 즐거웠다고 그러면서 할머니를 회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제가 이런 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이 절판됐어요. 근데 좀 아쉽지만 아무튼 실제로 책은 구하기 어려운데 전자북으로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이번 이 네 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게 되고 이러한 생각은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내 삶을 아주 조금씩 좀 더 나은 그런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게 돼서 저도 정말 기뻐요. 네, 3강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